10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6월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6월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6월 증시 주도주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5월은 보면 또 FMC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게 주목했었는데요. 6월 첫 주 이번 주는 주목할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늘 경제 이벤트로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다 보면 금리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종목별 등락이 강하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근데 경제 지표라는 게 사실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 일정도 좀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PMI 제조업 지수일 것 같습니다. 증시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아주 강하게 뜨겁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증시는 걱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아주 약하게 나온다고 하면 또 침체를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적당히 둔화된 채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이번 주는 사실 고용 지표의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는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용 지표는 일단 쿨링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고 있는 게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PCE를 보게 되면 물가지수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빠른 속도의 안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서비스업 물가지수가 높기 때문인데 이 서비스업 물가지수는 바로 고용시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연준도 이 고용지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고용지수의 둔화가 얼마나 시장에 이제 좀 좋은 모멘텀을 줄지 이걸 이번 주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 특별히 이제 고용 지표를 주목하셨고요. 표를 준비하실 중간은 목요일 날, 6월 6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ECB는 이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들이 꽤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ECB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호재가 될까?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달러가 또 강세로 가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유로화 약세니까 이게 부담이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럽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 거는 거의 이제 좀 명확해 보인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 요인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도 결국은 하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증시에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유럽의 스위스하고 몇 군데 은행들이 금리를 이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로존이 내리는 것이 미국도 이제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또 않으면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고요. 오늘 주제가 어쨌든 6월에 이제 주도주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보면 반도체에서 AI 전력수에 따른 전력기기 그게 이제 에너지원 하면서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 확산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오늘 한미반도체는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금요일 날 나스닥이 또 좀 밀렸습니다. 이번 주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 나왔을 때는 현재 금리 레벨에서 잘 버티는 산업과 산업이 잘 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의 주가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사실상으로 이제 글로벌 흐름에서 보면 이 차별화 흐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화의 상태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부터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그런 흐름에서 같은 큰 틀에서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영역들에 대한 상승 탄력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 지수가 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의 역차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 자체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수준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섹터별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추세적인 흐름으로 주식을 하기 좀 편한 상황보다는 굉장히 종목별로 불규칙하게 이 종목 올랐다가 또 보란 듯이 빠지고 예. 또 이 종목 올랐다가 보란 듯이 빠지는 좀 불규칙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 과정 전체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꽤 이제 수익을 이번 주에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이냐라고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그동안 약했던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가 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사실 그동안 먼저 20만 원 찍고 먼저 갔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민은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야 지금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17%. 한미반도체는 11%대인데요. 뭐 하나야 뭐 나쁠 게 없으니까 반영되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일단 요게 이제 소위 하루짜리 이슈냐 며칠짜리 이슈냐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독점력이 흔들리는 건 아닌 거 아니겠어 이런 의견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 약세 같은 경우도 그냥 글로벌하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예. 한미반도체는 그것도 지난주에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정도 키 맞추기에 개별 모멘텀이 조금 더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완전한 추세적 이탈 이렇게까지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또 차익 실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쨌든 커집니다. 지금 김진희 이사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번 주에 6월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흐름을 팍팍 가면서 기대 수익률 높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자고 하셨잖아요. 변동성 예상하고. 예. 그러면 대응 전략은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계속 저는 이렇게 남들이 참 별로 관심 없어 하시지만 금리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약간은 새로운 신규 전략을 좀 구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관망의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왔던 흐름들을 그대로 좀 살펴보면 금리의 레벨에 따라서 주도주군 혼자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던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상승세가 확산되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경험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보시기 쉽게 그래프로 좀 그려와 봤는데요. 네. 일단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게 단기물이면 뭐 2년짜리 2년짜리 금리입니다. 미국 2년짜리 금리를 5%에서 4.8%로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박스권 내에 금리가 형성이 되게 되면 보통 시장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만 그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박스권 5%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주도주건 주도주가 아니건 다 약하겠죠. 약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고요. 반대로 4.8%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들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이걸 끌고 와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민감주까지 상승세가 확산이 될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보다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외에 다른 수출주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이번 주에 고용지표를 가지고 이 금리 레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내가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꾸려갈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를 조심할 건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시켜 줄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이 하락해야만 좀 보수적인 관점 뭐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뚜렷한 방향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러면 의외로 시장이 특별하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릴렉스하고 좀 한호흡 쉬어가는 것도 늘 주식시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레벨이 지금은 박스권이고요. 경기 민감주로 확산되려면 2년물 기준으로는 뭐 한 4.5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4.8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네, 4.8이요. 네.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섹터 전략이나 또 특별히 좀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좀 최근에 언급된 혹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일단 뭐 탑다운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참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네. 그냥 종목별 어떻게 보면 이제 버텀업이라고 네. 하죠. 이제 그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AI PC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AI 전용 PC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PC를 이제 AI 전용 P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는 PC가 PC로서 꼭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 아닙니까? 요 제한적인 클라우드를 안 갔다 오는 거고 PC는 기본적으로 AI PC라는 게 다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AI에 최적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AI PC라고 이제 기본적인 관점으로 만들어 네. 놓고 있는데요.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즉답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지금 챗 GPT를 치면 이게 글씨가 이렇게 그 답이 뚜루루룩 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즉답성이 높아질 겁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즉답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PC에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요. 필요한 예.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많은 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도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파생된 그런 AI 서비스, 물론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최근에 이제 AI PC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 AI 스마트폰으로도 출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AI PC가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I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사실 스마트폰은 시장에 완전히 정체돼서 저성장에 머물러 있었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역에서 일종의 좀 의미 있는 교체기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대대로 스마트폰의 교체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IT 부품 중에서도 그동안 스마트폰 성장 자체가 정체되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회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앞선 코너에서 삼성전기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만약에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강하다라는 기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을 때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으니까 매도라는 관점보다는 이전부터는 지난 2년 동안 없었던 회복을 기대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기업 삼성전기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AI PC나 그다음에 이제 엣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삼성전기 IT 부품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